안녕하세요. 인생살이 보따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50년 전 버려진 딸과 백만장자 할머니의 기적 같은 재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가부장적 집안의 압박 속에서 넷째 딸을 포기해야 했던 박순애 할머니와 그녀가 심장마비로 쓰러진 수영장에서 만난 젊은 강사 민우, 그리고 민우의 어머니 박지연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낡은 토끼 인형과 그 안에 숨겨진 놀이개가 가족의 단서가 되고, 오래된 상처와 용서의 과정을 거쳐 50년 만에 이뤄진 감동적인 재회까지, 잃어버린 시간을 뛰어넘는 가족의 사랑을 담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박순애의 반질반질한 손톱이 호텔 카운터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75살이라고 믿기 힘든 단정한 외모와 고급스러운 옷차림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죠. 명함을 건네며 쓱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박순애는 자신이 일군 사업의 성과, 럭셔리 호텔 체인의 신규 지점 오픈을 축하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축하의 박수 소리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은 다른 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호텔 로비를 가로질러 걸으며 박순애는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가부장적인 집안의 며느리로 살았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길과 시아버지의 무거운 한숨, 그리고 남편의 외면까지. 딸만 셋을 낳았다는 이유로 박순애는 매일같이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넷째도 딸이었지요.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러다 대가 끊기겠네. 애비 없는 자식 키우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 어디 있겠어. 박순애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0년 전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죠. 넷째 딸을 지켜내고 가문의 버림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박순애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조여드는 그날의 기억에서 빠져나오려 애썼어요. 결국 그 후 아들을 얻었지만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에 도착한 박순애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화려한 불빛들 사이로 강물이 보였죠. 그녀에게 물은 특별했습니다. 수영은 박순애의 유일한 취미였어요. 물속에 있을 때만큼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무중력 상태로 떠 있으면 죄책감의 무게도 잠시 잊을 수 있었거든요. 옷장에서 수영복을 꺼내며 박순애는 넷째 딸의 얼굴을 떠올려 봤습니다. 기억 속에서조차 흐릿한 그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박순애가 찍은 모든 사진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웃음은 없었습니다. 재산이 늘어갈수록 마음의 빈자리도 커져만 갔죠. 박순애는 호텔 지하의 수영장으로 향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무도 없겠지 싶었어요. 몸을 물에 담그자 익숙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레인을 오가며 천천히 물살을 가르는 팔 동작에 집중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숫자를 세다 보면 마음이 비워졌습니다. 물속에서 눈물을 흘려도 아무도 모르니까요. 10분, 20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순애는 평소보다 오래 수영을 했어요. 오늘따라 가슴이 더 답답했거든요. 마지막 한 바퀴를 더 돌기로 했습니다. 수면 위로 얼굴을 들었을 때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시야가 흐려졌어요. 박순애는 물속으로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끝인가. 마지막 순간 박순애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넷째 딸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누군가 물속으로 뛰어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영장 물 위로 요동치는 파문이 일었습니다. 민우는 평소처럼 수영장을 둘러보던 중 물속에 가라앉는 노인을 발견했어요. 순간적으로 몸이 먼저 반응했죠. 옷을 벗을 시간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든 민우는 빠르게 박순애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연 물속에서 힘없이 가라앉는 몸을 끌어안 듯 잡아당겼어요. 머릿속으로는 수영장 안전 매뉴얼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10년간의 수영 강사 경험이 이런 순간을 위한 것이었음을 실감했죠. 수면 위로 올라온 민우는 숨을 헐떡이며 박순애를 풀사이드로 끌어올렸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았어요. 민우는 침착하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리듬에 맞춰 가슴을 누르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다른 손으로는 응급실에 연락을 취했죠. 제발 숨을 쉬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민우의 간절한 외침과 함께 박순애의 입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약하게 기침을 하더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로 본 첫 번째 얼굴은 걱정스러운 표정의 젊은 남자였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민우는 박순애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박순애는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의사는 심장마비였다고 설명했지만 박순애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본 것은 아들도 천재의 남편도 아닌 50년 전 포기했던 딸의 얼굴이었어요. 그 생각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마치 산과 죽음 사이에 그 찰나에 오랫동안 억눌렀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쏟아진 것 같았어요. 박순애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언제까지 과거에서 도망칠 수 있을까요? 문이 열리고 민우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바쁜 일과 중에도 불구하고 병문안을 온 청년의 마음씨가 고마웠어요. 민우는 따뜻한 목소리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박순애는 미소 지었어요. 덕분에 살았다며 감사 인사를 건넸죠. 민우는 수줍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수영장 강사로 일하고 있다고요. 대화를 나누면서 박순애는 민우에게 점점 관심이 생겼습니다. 31살의 총각,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다는 민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민우가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왠지 모를 익숙함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우연일 거라 생각하며 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마치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이 흔들리는 것 같았죠. 민우는 어머니가 자신을 키우기 위해 고생했다며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아버지 없이 홀로 키웠다는 말에 박순애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어요. 퇴원날 박순애는 민우에게 감사의 표시로 봉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자신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말했죠. 그 말에 박순애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청년이 있다니 놀라웠어요. 물질적인 것보다 가치를 중요시하는 모습이 어딘가 그리웠습니다. 자신이 젊은 시절 그런 선택을 했다면 인생이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무언가에 이끌리듯 박순애는 민우에게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가끔 연락을 주고받아도 괜찮은지 물었어요. 이렇게 인연이 닿았는데 그냥 지나치기 아쉽다고 했죠. 민우는 흔쾌히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인연은 이어졌어요. 가끔 안부 전화를 주고받으며 박순애는 민우에게 묘한 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포기했던 딸이 이런 아들을 낳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런 상상을 하는 자신이 우습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겠냐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어느 날 민우로부터 뜻밖의 제안이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박순애는 귀를 기울였어요. 민우는 박순애를 자신의 집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말했더니 처음엔 망설였지만 괜찮다고 했다네요. 민우가 직접 요리를 한다며 한번 맛보러 오라고 했죠. 갑작스러운 초대에 박순애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민우의 어머니, 왠지 만나고 싶지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호기심이 일었죠. 민우를 그렇게 훌륭하게 키운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 박순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결국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민우의 어머니가 괜찮다면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빈손으로 가긴 그러니 뭐가 필요한지 물었죠. 전화를 끊고 박순애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마치 오래전 잊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이미 약속을 했으니 지켜야 했습니다. 그저 민우의 어머니가 보통 사람이길 바랄 뿐이었어요. 민우의 아파트는 도시 변두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박순애는 택시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아담한 단지였죠. 현관문 앞에 서자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처럼 긴장되었어요. 박순애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민우가 환한 미소로 문을 열었어요. 집 안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박순애는 준비해온 선물을 건넸어요. 민우가 거실로 안내하며 부엌에서 일하는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박지연이 나왔어요. 55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죠. 소박하지만 단정한 차림새였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자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어요. 박지연은 미세하게 몸을 굳혔고 눈빛에 경계심이 가득했죠. 인사를 건넸지만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묻어났습니다. 민우는 미묘한 기류를 눈치채지 못하고 식탁으로 안내했어요. 된장찌개, 잡채, 여러 반찬들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죠. 박순애는 정성에 감동했지만 계속 박지연이 신경 쓰였습니다. 단순한 어색함이 아니었어요. 그 눈빛에는 더 깊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식사는 주로 민우의 이야기로 채워졌어요. 박지연은 최소한의 대화만 나눴고 가능한 한 박순애와의 눈맞춤을 피했습니다. 민우가 차를 준비하러 자리를 비웠을 때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민우가 돌아와 신기한 것을 보여주겠다며 낡은 토끼 인형을 가져왔습니다. 박순애는 인형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50년 전 막내딸에게 주었던 그 인형이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주먹을 쥐었어요. 민우는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이 인형을 간직했다며 지퍼를 열려고 했습니다. 박지연이 급히 손을 뻗어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박순애가 떨리는 손으로 지퍼를 완전히 열었고 인형 안에서 오래된 놀이개가 나왔습니다. 푸른색 천에 정교한 매듭이 맺어진 작은 놀이개였어요. 박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것이 자신이 직접 만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지연은 냉랭한 표정으로 시선을 피했지만 눈가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민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세월도 지우지 못한 인연의 증거가 그렇게 드러났어요. 긴 침묵 속에서 과거의 그림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순애의 눈에서는 50년 동안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떨어졌어요.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갑자기 변한 분위기에 당황했지만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박순애의 눈물에 괜찮으신지 걱정하는 말을 건넸어요. 박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우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우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향하며 뒤돌아보았지만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죠. 민우가 방을 나가자 더욱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순애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어요. 박지연에게 그녀가 맞는지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50년의 그리움과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박지연은 차갑게 눈을 빛내며 대답했습니다. 50년 만에 이제 와서 어머니라고 불러주길 바라느냐고 물었어요. 그녀의 말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박지연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50년 전에 버리고 지금 와서 감동적인 재회를 원하느냐고 했어요. 이제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리며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뼛속 깊이 느껴온 버림받은 상처가 그대로 드러났어요. 박순애는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습니다. 무어라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젊은 시절의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그 결과는 지금 눈앞에서 분노와 원망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박순애가 미안하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단 두 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평생의 죄책감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지연은 조용히 웃었어요. 그 웃음에는 비웃음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죽었다고 생각했다며 이제 와서 나타나 미안하다고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냐고 말했습니다. 박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용서해달라는 말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안다고 그저 박지연을 찾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연은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 안에도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50년 동안 상상했던 만남이 이렇게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항상 생각했던 분노의 말들을 실제로 내뱉을 기회가 왔지만 막상 마주하니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우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두 사람의 긴장된 분위기를 느끼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박지연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박순애도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죠. 민우는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민우가 혹시 서로 아는 사이인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지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박순애가 자신의 어머니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민우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지연은 50년 전에 자신을 버린 어머니라고 덧붙였어요. 민우는 할머니라고 생각했던 박순애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외할머니였던 거예요. 그동안 어머니가 자신에게 들려준 이야기들,
어린 시절 고생했던 이야기들이 순식간에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방 안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어요. 민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고, 박지연은 오랫동안 가슴에 품어왔던 분노와 씁쓸함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박순애는 자신의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늦었지만 찾게 된 딸에 대한 감정이 복잡하게 뒤엉켰어요. 창밖으로 내리는 빗소리가 방 안의 침묵을 채웠습니다. 세 사람의 인생이 예상치 못하게 얽히게 된 그날, 오랜 시간 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 진실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저녁 모임은 그렇게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민우는 박순애를 택시에 태워 보냈어요. 집으로 돌아온 민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박지연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강인하던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친 표정으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민우는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박지연은 살짝 손을 피했어요. 민우는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늘 궁금했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일어난 일들. 박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50년 동안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박지연은 자신이 버려진 과정을 담담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없이 고아원에서 자란 이야기,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민우를 키워왔는지까지. 평생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던 아픔을 아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민우는 말없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머니가 겪었을 고통을 상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일찍 집을 나섰어요. 박순애의 호텔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민우는 복잡한 감정을 안고 박순애를 만났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박순애는 민우를 보자 반가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긴장한 모습으로 변했어요. 민우는 호텔 카페로 박순애를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민우는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어머니를 버렸는지,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는지. 박순애는 말없이 들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박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를 이야기했어요. 젊은 시절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딸만 셋을 낳았다는 이유로 받았던 억압, 넷째도 딸이어서 겪었던 시댁의 냉대, 그리고 결국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 내린 선택.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들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그 시대의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에게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대화를 마친 후 민우는 박순애에게 앞으로 어머니를 만날 생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박순애는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박지연이 원치 않는다면 강요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를 설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우는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는 박지연을 발견했어요. 평소와 같은 일상을 유지하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박순애를 만나고 온 사실, 그리고 그녀가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박지연은 칼질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50년 동안 원망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쉽게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민우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민우는 어머니에게 삶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평생 원망만 하면서 살 것인지, 기회가 생겼는데도 놓칠 것인지 물었어요. 박지연의 눈에 잠시 동요가 일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민우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어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안아주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지연은 혼자 남겨진 부엌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평생 가슴 한구석에 담아두었던 그 작은 토끼 인형과 놀이개의 의미, 그리고 자신이 버려졌던 그날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박순애는 매일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지연의 기분이 어떤지, 자신을 만날 마음이 생겼는지 물었죠. 민우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요. 박순애는 실망했지만 이해했어요. 50년의 상처가 일주일 만에 아물 리 없었습니다. 민우는 두 사람 사이에서 곤란한 위치에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박순애의 간절함도 느꼈습니다. 민우는 수영장에서 일하며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할 방법은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우는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앉아있는 박지연을 발견했어요. 박지연은 손에 낡은 사진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본 적 없는 사진첩이었어요. 박지연은 조용히 민우를 불러 옆에 앉게 했습니다. 사진첩을 펼쳐 보여주었어요. 그 안에는 어린 시절 박지연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박지연은 천천히 사진을 넘기며 이야기했어요. 고아원에서의 생활, 첫 직장, 그리고 민우의 아버지를 만난 이야기까지. 민우는 처음 듣는 아버지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짧은 만남 후 떠나버린 아버지, 그리고 홀로 민우를 키우기로 결심한 어머니의 용기. 박지연은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어요. 거기에는 민우가 갓 태어났을 때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박지연은 사진첩을 덮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평생 버림받은 사람으로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를 키우면서 깨달았다고 해요. 때로는 선택할 수 없는 상황도 있다는 것을. 박지연은 여전히 박순애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야기를 들어볼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기뻐하며 어머니를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바로 박순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일 만나자는 제안에 동의했어요. 이번에는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중립적인 장소에서 두 사람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랐어요. 다음 날 도시 중앙의 공원 벤치에 박지연과 민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박순애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예전처럼 고급스러운 옷차림이 아닌 소박한 차림새였습니다. 박순애는 천천히 다가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어요. 박지연은 형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민우는 잠시 두 사람을 남겨두고 커피를 사러 갔어요. 두 여인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침묵했습니다. 바람이 살랑이며 나무잎을 흔들었어요. 박순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50년 전 그날에 대해 말했어요. 당시의 상황, 선택의 순간, 그리고 그 후의 후회와 자책에 대해. 박지연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한숨을 내쉬었어요. 박순애의 이야기가 끝난 후 박지연도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힘든 시간들, 항상 자신을 찾으러 올 어머니를 기다렸던 어린 시절, 그리고 결국 포기하고 스스로 일어서야 했던 순간들까지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민우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았어요. 커피를 산 지 오래였지만 두 사람의 대화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끔 박지연이 손을 휘저으며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 그리고 박순애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는 모습이 보였어요. 약 1시간 후 민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처음 만났을 때보다는 편안해 보였어요. 민우는 차가워진 커피를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박지연은 아들에게 고마운 눈빛을 보냈어요. 박순애는 일어나며 이제 가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연에게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물었어요. 박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직 멀었지만 적어도 대화의 문을 열어둘 의향이 있다는 신호였어요. 민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첫 발을 내딛는 것은 항상 어렵지만 이제 희망의 씨앗이 심어졌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을 믿으며 민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박순애는 멀어지며 뒤돌아보았고 박지연은 작게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1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우의 노력으로 박순애와 박지연은 서서히 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었어요. 처음엔 어색한 차 한 잔으로 시작했고 점점 식사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박지연의 마음의 벽은 여전히 높았지만 조금씩 낮아지고 있었어요. 박순애도 딸에게 다가가기 위해 진심을 다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나 값비싼 선물이 아닌 진솔한 대화와 진심 어린 관심으로요. 어느 날 오후 민우가 일하는 수영장에 박순애가 찾아왔습니다. 심장마비 이후 의사의 조언에 따라 가벼운 수영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민우는 기뻐하며 박순애에게 간단한 수영 강습을 해주었습니다. 물속에서 박순애는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어요. 민우의 지도 아래 천천히 물살을 가르며 박순애는 문득 박지연이 수영을 할 줄 아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민우는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물을 무서워했다고 말했어요. 한 번도 수영을 배운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박순애는 문득 자신이 놓친 딸의 인생 조각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첫 걸음마, 첫 학교 등교, 졸업식. 그 모든 순간들을 영원히 되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수영을 마친 후 박순애는 민우에게 제안했어요. 박지연에게 수영을 가르쳐 주면 어떨까 했습니다. 민우는 처음엔 어머니가 거절할 거라 생각했지만 한번 물어보겠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민우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전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박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해볼 수 있다고 대답했어요. 어쩌면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때가 되었는지도 모른다며 말이죠. 다음 날 민우는 수영장에서 특별한 강습을 준비했습니다. 일찍 도착한 박순애는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박지연이 정말 올까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지나자 박지연이 나타났어요. 수영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민우는 두 사람을 안내했어요. 물이 얕은 곳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연은 조심스럽게
물 속으로 발을 담갔어요. 차가운 물에 몸을 떨었지만 천천히 적응해 나갔습니다. 민우는 기본적인 호흡법과 물에 뜨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박순애는 옆에서 박지연을 조용히 응원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 사람은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갔어요. 박지연이 물에 뜨는데 성공했을 때 박순애는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박지연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어요. 그것은 단순한 수영 강습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었습니다. 강습을 마치고 셋은 수영장 카페에 앉았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박지연이 먼저 박순애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자신이 어렸을 때는 어땠는지, 어떤 성격이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박순애는 기억을 더듬으며 대답했어요. 항상 웃음이 많고 호기심 가득한 아이였다고. 대화가 이어지며 박지연은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어갔습니다. 아직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박순애의 존재를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민우는 그런 어머니의 변화를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단단히 얼어붙었던 관계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세 사람의 수영 강습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박지연의 수영 실력 향상이 목적이었지만 점차 그들만의 특별한 시간이 되어갔어요. 물속에서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잠시 내려놓고 천재의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우는 박순애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박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민우가 호텔로 찾아갔을 때 박순애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보여주었어요. 박순애는 자신의 재산 일부를 박지연 이름으로 바꾸는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놀라서 말렸어요. 어머니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박순애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맑은 토요일 아침, 박순애의 호텔 스위트룸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우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니가 박순애에게 할 말이 있다며 오늘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난 2달 동안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왔지만 박지연이 먼저 연락을 취한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박순애는 기쁘게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저녁 시간, 박순애는 민우와 박지연의 아파트 앞에 서 있었어요. 처음 방문했을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민우가 문을 열었어요. 환한 미소로 박순애를 맞이하며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있었어요. 박지연이 직접 준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지연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첫 만남 때와는 달리 표정이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박순애에게 앉으라고 권하며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어요.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처음만큼 긴장감은 없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민우는 설거지를 하겠다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을 단둘이 남겨두려는 의도였어요. 박지연은 거실 소파로 박순애를 안내했습니다. 둘은 나란히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박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지연은 지난 2달 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고 말했어요. 50년의 원망을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지만 이제는 과거에 묶여 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이제라도 어머니로서 자신을 봐줄 수 있는지. 박순애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어요. 떨리는 손으로 박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어요. 매일 밤 꿈에서 박지연을 찾았고 깨어날 때마다 현실의 고통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딸의 인생에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덧붙였어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의 시간이 만든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어요.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를 내며 그들을 지켜보던 민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이 두 사람을 이어준 다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날 이후로 세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박순애는 박지연에게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박지연은 민우가 어릴 적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가 놓친 시간들을 메우려는 노력이었어요. 어느 날 박순애는 두 사람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로 초대했습니다. 바로 수영장이었어요. 지난 2달 동안 박지연의 수영 실력은 놀랍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한 레인을 완주할 수 있었어요. 세 사람은 나란히 수영장으로 향했습니다. 박지연은 수영장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박순애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수영 배우고 싶어요. 가르쳐 줄래요? 이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완전한 화해의 신호였어요. 처음으로 박지연이 박순애를 엄마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박순애는 감동의 말을 잊지 못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박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우는 두 사람의 어깨에 팔을 둘렀어요. 그렇게 세 사람은 함께 수영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물속에서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느꼈어요. 50년 만에 다시 만난 모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들은 배웠어요. 박순애에게 물은 항상 도피처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우에게는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세 사람은 수영을 마치고 저녁 노을이 물드는 해변을 걸었습니다. 박순애와 박지연은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긴 시간 동안 놓아버렸던 손을 다시 잡은 것입니다. 민우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결국 진정한 사랑과 용서 앞에서는 모든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가 수평선 너머로 완전히 사라질 무렵 세 사람은 작은 카페에 들어갔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순애는 이제 자신의 남은 인생을 딸과 손자와 함께 보내고 싶다고 말했어요. 박지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셋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찾은 가족. 그들은 이제 진정한 시작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